폐가에서 살고 계세요. 버려진 할아버지 사연.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85세예요.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55세부터 85세까지 30년간 겪은 일입니다. 1994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지옥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유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자식들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서울집은 누가 받아요? 엄마 적금은? 보험금은요? 유산만 노리는 자식들.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거기 폐가나 지키다. 썩어가세요. 막내 아들 민호가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었어요. 30년간 산골에서 자연인처럼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 하지만 2024년 어느 날,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 땅이 수백억이래요.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고,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젊은 시절 헐값에 사두었던 산골 땅 50만 평, 국책 사업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하루아침에 500억 원이 가치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큰아들. 3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말 기억나냐? 폐가나 지키다 썩어가라고 했지. 지금 그 폐가 값이 500억이다. 자식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부 1960년 1994년 아내와의 인생 1960년 젊은 시절 저는 1939년생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으며 천애고 하나 다름없었습니다. 15살 때부터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쌓고 부두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지만 받는 돈은 적었어요. 하루 100원. 그것도 매일 받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일했어요. 20살이 되던 1959년 한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박순자. 공사장 식당에서 일하는 18살 아가씨였어요. 아저씨, 밥 드세요. 고맙습니다. 첫 만남이었습니다. 순자는 예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매일 공사장에서 일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순자가 밥을 퍼줬습니다. 오늘은 반찬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힘든 일 하시잖아요. 항상 저한테만 반찬을 더 줬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 할 말이 있는데. 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평생 열심히 일해서 순자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960년 결혼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으며 그저 동네 이장님 앞에서 맹세만 했어요.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 판잣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고 수도도 공동 수도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순자와 함께라면 판잣집도 궁전 같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갔고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했어요. 받는 돈은 한 달에 5,000원. 그 돈으로 월세 2,000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밥 드세요. 응, 고마워. 오늘 반찬은 김치찌개예요. 좋아. 매일 김치찌개였지만 순자가 끓인 거라 맛있었습니다. 밤에는 순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언젠가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큰 집 사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고마워요, 여보.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1962년 첫 아이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김대수. 여보, 아들이에요. 정말? 네, 건강한 아들. 기뻤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한 달 5,000원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기도 빠듯했는데 아이까지. 하지만 순자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응. 대수야, 엄마가 잘 키울게. 순자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한 달에 1,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공사장 일이 끝나면 부두로 가서 야간 작업을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7,000원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아이 분유가, 병원비 등으로 쓰면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1965년 둘째 아들 3년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김민수. 여보, 또 아들이에요. 그래. 네, 건강해요. 기뻤지만 더 걱정됐습니다.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수입이 부족했어요. 결국 순자도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제가 공장에 다녀올게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야죠. 순자는 섬유 공장에 취직했어요. 한 달 월급 3,000원. 저와 순자가 함께 일해서 한 달 수입이 1만 원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동네 아줌마한테 맡겼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 먹이고 6시에 출근했으며 밤 9시에 퇴근해서 아이들 재우고 12시에 잤습니다. 하루 5시간 수면.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1968년 셋째 아들 3년 후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민호. 여보, 또 아들. 응. 이번에는 기쁘기보다 막막했어요. 5식구. 수입은 한 달 1만 원. 생활비, 월세, 아이들 분유값. 전부 쓰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도 순자는 웃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잖아요. 응. 열심히 하면 돼요. 고마워, 순자야. 뭐가요? 우리 부부잖아요. 순자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1970년 강원도 땅 매입 어느 날 공사장 동료가 말했어요. 철수야, 강원도의 땅 싸게 나왔대. 강원도? 응, 산골인데. 평당 10원이래. 10원? 응, 엄청 싸지. 근데 거기가 어디야? 강원도 산속이야. 사람도 없고 길도 없어. 그럼 쓸모없는 땅 아냐? 그렇긴 한데. 언젠가 개발되면 대박 아냐? 집에 와서 순자한테 말했어요. 순자야, 강원도의 땅 사볼까? 땅이요? 돈 있어요? 우리 저축한 거 있잖아. 그거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돈으로 50만 평 살 수 있대. 50만 평. 응, 평당 10원이래. 그렇게 싼 땅이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언젠가 개발되면 대박일 것 같아. 그럼 사요. 정말? 내 여보가 하자는 거 믿어요. 다음 날 강원도로 갔습니다. 산속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저 나무와 풀만. 우거진 야산이었어요. 이게 50만 평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네, 이 산 전체가 50만 평입니다. 여기 개발될까요? 글쎄요. 지금은 아니지만 30년, 40년 후에는 모르죠. 살 겁니까? 순자를 봤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겠습니다. 50만 원을 주고 계약서를 썼어요.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쏟아부은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여보, 잘한 걸까요? 순자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후회는 안 돼. 저도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땅이 54년 후 500억 원의 가치가 될 줄은. 1970년, 1990년 고된 삶이 10년을 더 일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부두에서, 공장에서. 순자도 계속 일했어요. 아이들은 자라났고 학교에 들어갔으며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 대수는 서울대, 둘째 민수는 연세대, 막내 민호는 고려대. 전부 명문대를 나왔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대단하지? 그래,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1990년 아이들의 변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큰아들 대수는 대기업, 둘째 민수는 은행, 막내 민호는 공기업. 전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이제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집을 사고, 차를 사면서 점점 저희한테 소홀해졌어요. 아버지, 요즘 바빠서 못 가요.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갈게요. 그래.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고, 생일에도 안 왔으며, 전화도 잘 안 했어요. 순자가 서운해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바쁘니까 그러겠지. 그래도 부모인데.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네. 1994년 아내의 죽음 그해 봄.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배가 아파.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6개월 정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대수야, 엄마가 암이래. 네. 어떡해요? 위암 말기래. 6개월. 병원에 와줘.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왔어요. 하지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일이 있어서. 괜찮아, 가봐. 엄마 잘 돌봐드려요. 응. 그렇게 아이들은 떠났고, 저 혼자 순자를 돌봤습니다. 6개월을 버텼어요. 순자는 점점 야위어갔고, 말수도 줄었으며, 잠만 잤습니다. 마지막 날. 여보. 응, 순자야. 고마웠어요. 뭐가? 평생 함께 해줘서. 나도 고마워. 아이들 잘 부탁해요. 응.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순자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55세. 너무 일찍 떠났어요. 저는 순자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순자야, 가지 마. 하지만 순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부 1994년 장례식과 유산 분쟁 장례식 첫날 순자 장례식은 동네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렀어요. 빈소를 차렸고 영정 사진을 걸었으며 향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이 왔어요. 큰아들 대수와 며느리, 둘째 민수와 며느리, 막내 민호와 며느리.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버지. 응. 어머니. 이렇게. 그래. 절을 하고 향을 피웠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빈소에 혼자 앉아서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야. 아이들이 왔다 갔어. 대답이 없었어요. 장례식 둘째 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듯한 얼굴.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큰아들 대수가 말했습니다. 뭐? 밖에서 얘기해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새 아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 네,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있잖아요. 순자 명의로 된 재산은 서울집 한 채뿐이었어요. 20평짜리 작은 아파트. 30년 전에 산 집이었고 지금 시세로 3억 원 정도 됐습니다. 서울집 말하는 거냐? 네. 그게 왜 법적으로 상속받아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반, 저희가 반 받는 거 맞죠? 그래. 그럼 저희 몫은 1억 5천. 3등분하면 1인당 5천만 원이네요. 대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장례도 끝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냐? 아버지,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돈 필요해요. 집 사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있고. 너희 돈 잘 버잖아. 그래도 부족해요. 막내 민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희 받을 거 받는 거예요. 빨리 처리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유산 얘기부터 하다니. 장례식 셋째 날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또 아이들이 모였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서울집 말인데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응? 저희가 그 집에 살면 안 될까요? 뭐? 저희 지금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그래? 네, 그래서 어머니 집에 저희가 들어가려고요. 그건 아직 상속도 안 됐는데. 빨리 하면 되죠.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아니면 그 집 팔아서 나눠 가져요. 팔아? 네, 3억이면 1인당 5천씩 받잖아요. 저희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막내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법적으로는 저희 몫이에요. 엄마가 죽은 지 이틀밖에 안 지났어. 그래도 재산은 재산이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인 오후 2시. 발인식을 치렀어요. 관을 영구차에 싣고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영구차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희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뭐? 화장은 아버지 혼자 하셔도 되죠? 너희 엄만데. 바빠서요. 죄송해요. 결국 저 혼자 화장장까지 갔습니다. 관이 불에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아이들이 이럴 줄 몰랐어. 49제 7주 후 49제를 지냈습니다. 절에서 작은 법회를 열었어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대수야, 49제 지낼 거야.
와줘. 아버지 바빠서요. 엄마 49제인데 다음에 따로 갈게요. 알았어. 민수한테도 전화했어요. 민수야 49제. 아버지 저도 바빠요. 그래. 민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저 회사 일로 출장 가요. 알았어. 결국 저 혼자 49제를 지냈습니다. 스님이 말했어요. 보살님 혼자 오셨어요? 네. 자식들은요? 바쁘다고. 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살님은 훌륭하십니다. 혼자서라도 49제 지내러 오셨으니 고맙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 순자가 없으니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건물일 뿐. 순자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3부 1994년 1995년 냉대와 결별유산협의 49제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왜? 유산 문제 정리해야죠. 알았어. 대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30평. 거실에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응.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게 어머니 명의 재산 목록이에요. 서울집 한 채 시세 3억. 그게 전부야. 적금은요? 적금? 어머니 적금 있잖아요. 그거 장례비로 다 썼어. 얼마였는데요? 500만 원. 500만 원을 장례비로 다 썼어요? 그래.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장례식인데. 그래도 500만 원은 과해요. 아버지가 좀 과하게 쓰신 것 같은데. 막내 민호도 거들었어요. 너희 엄만데 과하다니. 어쨌든 이제 남은 건 집뿐이네요. 그래. 그럼 이 집 팔아서 나눠 가져요. 기다려. 이 집은 못 팔아. 왜요? 여기가 엄마랑 평생 살던 집이야. 추억이 있어. 추억이요? 아버지, 돈이 더 중요하죠. 빨리 팔아요. 저희도 돈 필요하다니까요. 세 아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그럼 저희 몫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주지. 그건 안 돼요. 큰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법적으로 지금 당장 저희 몫이에요. 아버지가 반, 저희가 반. 1억 5천원 지금 주세요. 돈이 없어. 그럼 집을 팔든지.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일어났어요. 알았어. 팔지. 정말요?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이 집 팔고 나면 난 강원도로 갈 거야. 강원도요? 응. 그리고 너희랑 연 끊을 거야. 유산 받았으면 됐지. 아빠는 필요 없지? 아버지, 그게 무슨. 됐어. 나도 이제 너희 얼굴 보기 싫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 매각 1994년 12월 한 달 후 서울집을 팔았어요. 3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절반인 1억 5천 원은 아이들한테 줬어요. 1인당 5천만 원씩. 아버지 고맙습니다. 됐어. 저희 잘 쓸게요. 그래. 그럼 아버지도 잘 지내세요. 너희도.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강원도 산골로 1995년 1월저는 남은 1억 5천 원을 들고 강원도로 갔어요. 25년 전에 샀던 그 땅으로 50만 평의 야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이 땅 근처에 집 있습니까? 집이요? 여기는 집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직접 지으셔야죠. 얼마면 지을 수 있어요? 간단한 집이면 5천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작은 집을 지었어요. 방 2개, 부엌 하나.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길었고 촛불로 불을 밝혔어요. 난방은 장작을 떼서 했습니다. 1995년 2월 집이 완성됐어요.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순자 영정 사진, 옷가지 몇 벌,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첫날 밤 촛불을 켜고 순자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순자야, 우리 여기서 살게 됐어. 아이들이 날 버렸어. 난 이제 혼자야. 눈물이 났습니다. 55세. 남은 인생을 혼자 산골에서 살아야 했어요. 아들들의 마지막 통화 일주일 후 큰아들 대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거기 어때요? 살만해. 다행이네요. 응. 아버지, 돈 있으세요? 왜? 거기서 살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있어. 얼마나요? 1억 정도. 그 정도면 되겠네요. 응. 그럼 아버지 거기서 잘 지내세요. 그래. 저희는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럼 이만. 대수야.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 별로요. 그래. 잘 살아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민수한테도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야. 아버지. 왜요? 잘 지내라고. 내 아버지도요. 민수야, 후회 안 하냐? 뭐를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유산만 챙긴 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네. 법적으로 저희 몫이니까요. 알았어. 잘 살아. 막내 민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있냐? 갑자기 왜요? 너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서. 아버지, 저희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유산만 챙기고 아빠 버린 거?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강원도 간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서울에서 살아야 해요. 아버지 모실 수 없어요. 알았어. 아버지, 거기서 폐가 나. 지키다 썩어가세요. 뭐?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사세요. 너. 전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폐가 나 지키다 썩어가라. 막내 아들이 한 말.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이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사부 1995년 2024년 30년의 자연인 생활 1995년 2000년 60세까지 산골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서 2시간, 한 달에 한 번 마을에 가서 쌀과 생필품을 샀어요. 나머지는 산에서 구했습니다. 나무를 캐고 버섯을 따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밭을 일궈서 채소를 키웠습니다. 감자, 고구마, 배추, 무. 자급자족 생활이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순자 영정 사진을 봤어요. 순자야, 오늘은 나물 많이 캤어. 내일은 밭에 씨 뿌릴 거야. 너무 보고 싶어. 매일 순자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60세가 됐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허리도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했어요. 매일 산을 다니면서 몸이 단련됐거든요. 2000년, 2010년 70세까지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산 사람이 됐어요. 옷은 누더기가 됐고 머리와 수염은 길게 자랐으며 손과 발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적응했어요. 이 생활에 봄에는 나무를 캐고 여름에는 밭을 돌보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장작을 패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내려갔을 때 마을 사람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산에서 혼자 사시죠? 네. 자식은요? 없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냥 사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산골 자연인이라고 불렀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70세가 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가 더 굽었고 다리도 아팠으며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순자야, 난 아직 죽을 수 없어. 너 보러 갈 때까지는 살아야지. 2010년, 2020년 80세까지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80세. 이제는 거의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밭일도 줄였고
산도 자주 못 다녔으며 대부분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네, 여기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땅이 제 땅입니다. 여기서 죽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갔어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3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어요. 궁금하기도 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난 죽은 사람이야. 그들에겐 2020년, 2024년 85세 마지막 4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의 누워서 지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며 가끔 쓰러지기도 했어요. 2024년 봄 85세 생일날 순자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30년 기다렸어. 이제 너 보러 갈게.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오부 2024년 국책사업과 대반전 부동산 중개인의 방문 누구십니까? 문을 열었더니 3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부동산 중개인 이민우입니다. 부동산? 네. 할아버지 땅 때문에 왔어요. 내 땅? 네. 이 땅 50만 평. 할아버지 거 맞죠? 그래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뭐가? 이 땅이 국책사업 예정지로 지정됐어요. 국책사업? 네. 정부에서 이 지역에 첨단 산업 단지 만든대요. 할아버지 땅 50만 평이 핵심 부지래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신문 기사였어요. 강원도 이응 지역 첨단 산업 단지 조성 확정 부지 면적 50만 평, 총 사업비 5조 원 2025년 착공 예정. 이게 할아버지 이 땅값이 지금 평당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네. 50만 평이면 5천억 원이에요. 500억.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잠깐, 숨 좀. 심호흡을 했습니다. 500억. 내가 500억?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큰 기업들이 이 땅 사려고 난리예요. 정말요? 네. 삼성, LG, SK. 전부 관심 있대요. 빨리 팔아야 해요. 지금이 최고가예요. 기다려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할아버지, 시간 없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도 하루만 생각하게 해줘요.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남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순자 영정 앞에 앉았어요. 순자야, 우리 땅이
500억이래. 54년 전에 50만 원 주고 산 땅이. 믿어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났어요. 순자야, 우린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500억이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자식들 생각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자식들한테 줘야 하나? 아니야. 그들은 날 버렸어.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폐가나 지키다 썩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갈등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일단 팔고 나서 생각하자.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결정하셨어요? 팔겠습니다. 정말요? 잘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현금으로 받고 싶어요. 현금이요? 네. 은행 계좌 같은 거. 복잡해서요. 할아버지 500억을 현금으로요? 안 돼요? 아니, 되긴 한데. 너무 위험한데요. 괜찮아요. 현금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각가 500억 원매수자 이응그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어떻게 받으실래요? 현금이요. 정말 현금으로 받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트럭이 왔습니다. 500억 원이 현금으로 도착한 겁니다. 만원권 지폐 500만 장. 무게만 5톤. 할아버지, 이거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집에요. 집에요. 네. 제 집에 둘 겁니다.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사람 없어요. 현금을 집안에 쌓았습니다. 방 하나가 가득 찼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수고하셨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500억 원과 함께. 순자야, 우리 부자 됐어. 자식들한테 연락 2024년 7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자식들한테 알려야 하나?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 대수한테.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대수야, 아빠야. 누구세요? 아빠. 김철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래. 30년 만에 왜 전화하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뭔데요? 만나자.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 어디서요? 서울로 갈게. 알겠습니다. 민수한테도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아빠야. 아버지. 그래. 어떻게 30년 만에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할게. 알겠습니다. 민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아빠야. 아버지. 응. 왜? 갑자기 만나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에요? 만나면 알아. 알겠습니다. 서울 방문 2024년 8월 30년 만에 서울에 갔습니다. 큰아들 대수 집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아빠야. 문이 열렸습니다. 대수가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 머리가 반쯤 새고 배가 나온 중년 남자. 아버지. 그래. 정말 아버지? 응. 대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저는 누더기 같은 옷에 긴 머리, 긴 수염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자연인 모습. 들어가도 되냐?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나왔어요. 아버님? 그래. 어머. 어떻게? 민수와 민호도 왔습니다. 4명이 모였어요. 아버지.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대수가 물었습니다. 산에서 살았어. 혼자요? 그래.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 그런데 오늘 왜 오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뭔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땅 말이야. 네. 그 땅 팔았어. 팔았어요? 얼마예요? 500억. 500억. 세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500억을. 응. 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한테 주려고? 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네. 안 줄 거야. 왜요? 너희가 30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패가나 지키다 썩어가라. 그랬지? 아버지. 그건 그 패가 값이 지금 500억이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해요. 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불효했어요. 민호도 울면서 빌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반성해요. 이제 와서 반성? 네. 정말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뭐 했어? 죄송합니다. 며느리들도 무릎 꿇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 좀 나눠주세요. 500억이면 저희도 좀 보기 싫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새 아들이 일어났어요. 너희한테 줄 돈 없어. 아버지. 그래도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10년 동안 날 모셔. 10년 돌아가면서 모시면 그때 유산 줄게. 정말이에요? 그래. 근데 한 번이라도 못하면 전부 기부할 거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정말 잘 모실게요. 새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2024년 9월 첫 달 큰아들 대수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큰아들 대수가 저를 모시러 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40평. 아버지 이 방 쓰세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고맙다. 식사 시간 되면 부를게요. 그래.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달라졌어요. 아버지 밥 드세요. 며느리가 밥을 줬는데 반찬이 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반찬이 이것뿐이냐? 네, 아버지는 이 정도면 되시죠? 저희는 바빠서 따로 못 해드려요. 식탁을 보니 대수네. 가족은 고기에 생선에 반찬이 풍성했어요. 저만 김치 하나. 그래.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버지 외출하지 마세요. 왜? 집에 계셔야죠. 밖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산책도 못하냐? 아버지 연세가 85세인데 무슨 산책이에요? 그냥 방에 계세요. 사실상 감금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뭐? 생활비요. 아버지 모시는데 돈 드는데 보태주셔야죠. 얼마? 한 달에 500만 원만요. 500? 네, 적은 거예요. 아버지 식비에 병원비에. 거짓말이었어요. 제 식사는 김치뿐이었고 병원도 안 갔으니까요. 하지만 줬습니다. 알았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차례야. 네, 아버지. 모시러 갈게요. 2024년 10월 둘째 민수 집으로 갔습니다. 분당 아파트 35평.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래. 이 방 쓰세요. 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네. 내 창고를 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낮에 주무시니까 괜찮으시죠? 첫날부터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 청소 좀 도와주세요. 청소? 네, 거실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85살 노인한테? 아버지 할 일 없으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없이 청소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2주 후. 아버지 손주들 봐주세요. 손주? 네, 저희 맞벌이라. 애들 봐줄 사람 없어요. 몇 살인데? 6살, 8살이요. 그 애들을 내가? 네,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만요.
85세 노인한테 육아를 시키는 겁니다. 못하겠어. 아버지, 500억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결국 손주들을 봤습니다. 힘들었어요. 애들은 말을 안 듣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할아버지 냄새나, 할아버지 무서워. 손주들까지 저를 싫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내 차례야. 네, 아버지. 2024년 11월 막내 민호 집으로 갔습니다. 수원 아파트 30평.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이 방 쓰세요.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베란다를 방으로 만든 곳. 여기가 방이냐? 네, 저희 집이 좁아서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불편한데 모시잖아요. 기가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 식사 거르세요. 뭐?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 2끼만 드릴게요. 아버지는 노인이시니까 많이 안 드셔도 되시죠? 너희가 먹는 건 많던데 저희는 일해야 하니까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2주 후.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또 돈 얘기였어요. 얼마? 1천만 원만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버지 모시는데. 돈 드는데요. 알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대수한테 갔어요. 2025년, 2026년 1년 6개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 집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새 집 모두 똑같았어요. 작은 방, 형편없는 식사, 돈 요구, 무시와 냉대. 진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감금하고 돈만 뜯어내는 거였습니다. 2026년 봄, 18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2026년 5월 진실 폭로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집 거실에 모였어요. 얘기할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18개월 동안 너희 집을 돌아다녔어. 네. 솔직히 말해봐. 진짜 날 모신 거냐? 그럼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날 감금하고 돈만 뜯어갔어. 아버지, 그게 무슨. 작은 방에 가두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청소에 육아까지 시키고. 이게 모시는 거냐? 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 그게 끝이야?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사정? 500억 받으려고 18개월 참은 거지. 솔직히 말해봐. 돈 아니었으면 모셨냐? 대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침묵했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는 변하지 않았어. 아버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돈만 밝히는 인간들.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그만하자. 네. 난 다시 강원도로 갈 거야. 아버지, 그럼 500억은 기부할 거야. 뭐,
전부 다. 아버지, 안 돼요. 대수가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주세요. 기회는 18개월 줬어. 근데 너희는 날 모신 게 아니라 감금했어. 정말 반성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민수도 울면서 빌었어요. 아버지, 제발. 돈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래. 네, 정말 아버지 모시고 싶었어요. 그럼 왜 작은 방에 가뒀어? 그건 왜 밥을 제대로 안 줬어? 죄송합니다. 왜 돈을 뜯어갔어?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도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됐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난 내일 강원도로 갈 거야. 아버지, 500억은 전부 고아원에 기부할 거야. 안 돼요. 그게 엄마한테 하는 마지막 효도야. 엄마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는 거야. 새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안녕. 2026년 6월 강원도 귀환 다음 날. 강원도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살던 그 집으로. 순자야. 나왔어.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안 되더라. 끝까지 돈만 밝혔어. 그래서 기부하기로 했어. 괜찮지?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순자가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6년 7월 기부 실행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500억 원 전부 기부하고 싶습니다. 전부요? 네. 어디에 기부하시겠습니까? 고아원이요. 고아원이요? 네. 제 아내가 어렸을 때 고아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고아들 돕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요? 재단? 네, 박순자 재단이라고 이름 짓고 고아들 교육비랑 생활비 지원하는 거요. 좋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박순자 재단 설립. 기금 500억 원. 목적 고아 교육 및 생활 지원. 신문에도 났습니다. 85세 노인 500억 전액 기부 30년 산골 생활 끝. 고아 위한 재단 설립 2026년 8월 아들들의 반응 기사를 본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대수가 소리쳤어요. 기부했어. 500억을. 그래.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야. 저희는요. 저희 몫은요. 너희 몫은 없어. 30년 전에 서울집 팔아서 1인당 5천만 원씩 받았잖아. 그게 언젠데요? 그게 전부야.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진심이 없었어. 너희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 아버지, 이제 그만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 아버지, 새 아들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잘했어. 이게 맞아. 2027년, 2034년 마지막 8년 강원도에서 다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재단에서 관리인을 보내줬거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30대 젊은 여성이었어요. 왜 왔어요? 할아버지 돌봐드리려고요. 난 괜찮아요. 아니에요. 재단 설립자이신데 모셔야죠. 매일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도 하고 병원도 모시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관리인이 저를 돌봐줬어요. 진짜 딸처럼. 할아버지 밥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사진이에요? 네. 예쁘시네요. 그렇죠? 할아버지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평생 사랑했어요. 멋지세요. 관리인 덕분에 편하게 살았습니다. 8년이 흘렀어요. 2034년 12월 마지막 날 93세가 됐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관리인이 왔어요. 할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제 생일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그러네요.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순자한테요. 할머니요? 네. 40년 기다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순자가 나왔습니다. 여보. 순자야.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 늦었어.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손자야. 순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가요. 응.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203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관리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구나. 관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재단에서 치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고아들이 왔고 마을 사람들이 왔으며 신문 기자들도 왔어요. 하지만 새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했지만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장례식 3일차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유언장나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장례는 박순자 재단에서 치러준다. 둘째, 나의 시신은 화장하여 아내 박순자 곁에 묻어준다. 셋째, 나의 남은 재산은 전부 박순자 재단에 기부한다. 넷째, 나의 세 아들 김대수, 김민수, 김민호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평생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만 챙겼고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500억을 주겠다고 하니 그제야 나를 모셨지만 진심이 아닌 돈 때문이었다. 18개월 동안 나를 감금하고 돈을 뜯어갔다. 이런 자식들에게 유산을 줄 수 없다. 다섯째, 나의 평생 소원은 아내 박순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제 곧 아내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순자야, 곧 갈게. 2034년 12월 15일 김철수 유언장 공개 후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500억 기부한 노인, 자식들에게 유산 한 푼 안 줘 30년 버림받고도 고아들 위해 전 재산 기부. 진짜 효도와 가짜 효도의 차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저런 아버지를 버리다니. 자식들 창피하겠네. 반면 새 아들은 비난받았어요. 불효자식들. 돈만 밝히는 인간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화장과 안장. 12월 28일 김철수 할아버지는 화장됐습니다. 유골은 작은 항아리에 담겼어요.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 곁에 묻혔습니다. 강원도 산골. 두 사람이 50만 평 샀던 그 땅 한쪽에 조그만 묘가 있었어요. 순자야, 나왔어. 관리인이 유골함을 묻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웃는 것 같았어요. 최종 에필로그. 2035년 현재 박순자 재단 1년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재단은 전국 최대 고아 지원 재단이 됐어요. 기금 500억 원으로 매년 500명의 고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전부 지원하며 대학까지 보내주고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대학 갑니다.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고아들이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어요.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 1960년 결혼식 날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새 아들의 현재. 새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대수 67세. 500억을 받지 못한 후 사업 실패. 빚에 쪼들려 살고 있으며 며느리한테 이혼당했습니다. 혼자 쪽방에서 살며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민수 65세. 은퇴 후 노후 자금 없음.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만 자식들도 외면합니다. 아빠, 우리도 힘들어. 알았어. 그리고 아빠, 할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우리한테 하지 마. 인과응보였습니다. 김민호 63세.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
빚 때문에 집까지 날리고 전세로 전락했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원망합니다. 당신이 할아버지 잘 모셨으면 500억 받았을 텐데.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인생 망쳤어.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강원도 산골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김철수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할아버지 대단하셨어. 30년 혼자 사시면서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마지막에 500억 전부 기부하시고 진짜 성인이셨어. 마을 입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김철수, 박순자 부부 1939-2034, 1941-1994 사랑과 나눔의 살. 박순자 재단 설립자. 매년 12월 25일 할아버지 기일에 재단 관계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추도식을 합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세요. 2035년 12월 25일 일주기 추도식.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고아들, 마을 사람들, 기자들, 일반인들 모두가 헌화를 하고 묵념을 했어요. 한 고아 출신 대학생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지금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란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갈 뻔했지만 재단 덕분에 대학까지 오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마지막에 얻은 500억을 자식들 대신 우리 같은 고아들한테 주셨습니다. 저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커서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장면. 추도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재단 관리인 혼자 묘 앞에 남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1년이 지났어요.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올해 500명 지원했고 내년에는 600명 지원할 거예요. 할아버지 뜻대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관리인이 일어나서 돌아가려는데 묘 옆에 핀 꽃을 봤어요. 한겨울인데도 피어있는 작은 들꽃 2송이. 나란히. 마치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 같았습니다. 관리인이 미소 지었어요. 함께 계시는군요. 하늘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행복하시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행복해.